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주된 소화 효과가 산소 공급 차단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우리가 소화를 얘기할 때 소화는 불을 끄는 것을 얘기하죠. 불을 끄는 방법에는 불을 붙이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는 거, 불이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는데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연소의 4요소라고 부르자면 연까지 추가가 됩니다. 가는 가염물, 산은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연쇄 반응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씩 제거를 한다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가염물을 제거한다. 그것은 제거소화가 되겠고요. 산소를 제거한다. 질식소화. 점화원의 온도를 낮춘다. 냉각소화. 그리고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억제소화입니다. 제거소화할 때 소화약제는 따로 없고요. 질식소화는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말, 포소화설비 등이 질식에 해당합니다. 냉각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하고요. 물 소화기가 있고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액 소화기가 있습니다.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를 활용하고요.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산소 공급 차단이라는 건 어떤 효과일까요? 질식 효과가 되겠죠. 1번 포소화기는 질식 효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조사, 마른 모래는 불 위에 뿌려서 공기를 차단하는,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를 주므로 질식 효과 맞고요. CO2도 CO2 자체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담요로 덮는 것처럼 질식 효과를 줄 수 있고, 할론 1211이라는 건 할론 넘버, 할로겐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억제 소화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고체 가염물의 연소 형태 참 많이 나오죠.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형태는 고체인 것들이 있고 또 액체인 것들이 있고 기체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90% 이상 출제되는 게 고체 가염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체가 연소하는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면 표면 연소, 그리고 분해 연소, 또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이렇게 있습니다. 표면 연소의 대표적인 가염물들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표면 연소에는 목탄, 코크스, 금속이 해당하고요. 분해 연소에는 목탄이 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이므로 태우지 않은 나무 상태,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종이, 그리고 목탄이 여기 있으므로 이쪽에는 석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시고, 증발연소에는 유황, 나프탈렌, 그리고 유황과 나프탈렌과 양초의 성분이 되는,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이 증발연소에 해당합니다. 자기연소는 제5류 위험물이 되겠고요. 따라서 연소 형태 중에서 고체 연소가 아닌 것은 등심 연소가 되겠죠. 나머지는 고체 연소에 해당하는데 등심 연소는 액체 연소에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등심 연소뿐만 아니라 액체 가염물의 연소 형태는 분무 연소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체 연소에는 확산 연소 또는 예혼합 연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27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철분해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적응성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위험물이 물과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분은 물과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죠. 그러면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주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주수 금지의 소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그러면 산소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분자 안에 산소가 있나요? 산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과 반응하는 주수금지의 소화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 위험물이 산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질식소화가 아닌 냉각소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30번입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소화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분말소화약제가 나왔는데요. 1종 분말소화약제가 있는가 하면 총 몇 종? 1종, 2종, 3종, 4종 소화약제가 있었습니다. 1종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이 NaHCO3, 그리고 2종은 KHCO3, 3종은 NH4, H2PO4, 4종은 2종 분말소화약제 KHCO3에다가 NH2가 2개의 CO가 결합된, 요소가 결합된 이런 소화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메타인산이 발생하며 질식 효과를 주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분해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한 질식 효과가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1종 분말 소화약제가 분해하면 Na2CO3 플러스 CO2 H2O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질식 효과를 줍니다. 열 분해 시 흡열 반응에 의한 냉각 효과. 지금 분해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을 위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오므로 주변은 냉각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부촉매 효과가 있긴 있는데 H 플러스 수소이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OH나 O 라디칼 때문에 부촉매 효과가 있고요. 분말을 뿌리기 때문에 열 방사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문제고요. 스프링클러의 방사 밀도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의 방사 밀도는 본문 내용에서 그 스프링클러 방사 밀도 표를 보시거나 위험물별 적응성, 소화설비 적응성에도 표가 나오는데요. 방사밀도를 정하는 기준은 일단 위험물의 인화점이 38도씨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료위험물 중에 제3, 4기류는 인화점이 70도씨부터 200도씨 미만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 38도씨가 넘는 위험물이겠죠. 그리고 바닥 면적이 456제곱미터보다 큰지 아닌지를 보시면 456m보다 큰 경우입니다. 인하점이 38도씨 이상이면서 면적이 45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방사 밀도를 8.1로 합니다. 이 관련된 표를 본문에서 또는 해설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은 3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전이 3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수원의 수량을 구하여라. 수원의 수량과 관련된 문제는 옥내 소화전 그리고 옥외 소화전에서 출제될 수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의 경우 최대 5개의 7.8을 곱한 값,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최대 4개의 13.5를 곱한 값으로 수원의 수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5개 소화전이므로 5개 소화전이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3개에다가 13.5를 곱하게 되면 40.5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고, 만약에 이 5개 소화전이 6개였다 하면은 4 곱하기 13.5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한론 1301에서 각 숫자가 나타내는 것을 틀리게 표시한 것. 이 한론 1301이라는 것은 한론 넘버입니다. 한론 넘버는 C, F, CL, BR, I의 순서대로 숫자 이 원소의 개수를 각각 나타낸 것인데요. 1301의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불소가 3개, 염소 없고요, 브롬 하나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리 탄소 맞고요, 두 번째 자리 불소, 세 번째 자리는 요오드가 아니라 염소가 되어야 하겠죠. 넷째 자리가 브롬이고요. 다섯 번째 자리가 요오드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한론 넘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종류를 생각해보면 맨 먼저 1301이라는 소화약제, 그 다음 1211, 2402, 1011, 104와 같은 소화약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만 보시면 분자식은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소화약제의 상태가 기체, 액체였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므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